바이든 행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 부동산세 등 연방 세율을 30년 만에 대폭 인상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연설에서 앞으로 10일 내에는 1억 회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가 이어지면서 앞으로는 평생 동안 매년 백신을 맞아야 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뉴욕시에서 지난 14일 또 한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펠팍 5개 한인단체 대표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자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주민청원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38,222명 늘어난 2,953만 4,162명, 사망자는 751명이 늘어 53만 6,622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7,119명이 늘어 174만 8,482명, 사망자는 63명이 늘어 4만 9,016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2,824명이 늘어나 84만 685명, 사망자는 22명이 늘어 2만 3,925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853명이 늘어 29만 3,955명, 사망자는 11명이 늘어 7,7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 부동산세 등 연방 세율을 30년 만에 대폭 인상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기 부양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정부 채권 발행에만 의존하진 않을 것이라는 내용인데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5일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경기 부양 재원 마련 등을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부동산세 등 연방 세율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통신은 일부 의원들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세율 인상을 주저하고 있다면서 연방 세율 인상은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 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고 연간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 인상과 부동산세 인상, 유한 책임회사 등 패스루 기업의 조세 특례 축소,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개인 자본 소득세율 인상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규모 연방 세율 인상은 1993년 이후 대략 30년 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증세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한편 폭스뉴스는 정부 지출 규모 확대를 우려하는 공화당 의원들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살 것이라고 전망하며 백악관은 관련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더힐은 민주당 의원들도 증세에 다소 주저하는 입장이고 공화당도 세금 인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코로나19 백신 1억 회분을 접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었죠.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앞으로 10일 내에는 공약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앞선 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연설을 통해 향후 10일간 2개의 거대한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며 첫 번째는 10일 내로 1억 회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주머니에 1억 장의 지원금 수표를 넣어주는 것이라며 백신과 지원금, 이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 내에 1억 회의 백신 접종 달성을 공약한 바 있는데 10일 내라면 70일이 안 돼서 공약을 달성하게 되는 셈입니다. 또 지난 11일 대통령 서명으로 시행에 들어간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에 따라 조건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1,400달러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의 통과와 시행은 별개의 문제라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에 지원이 낭비와 사기 없이 신속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도달하려면 까다로운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진 스펄링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에게 감독을 맡긴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도움이 여기 있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부양법 홍보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네바다주를 찾았고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뉴저지주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주를, 해리스 부통령은 콜로라도주를 찾았고 19일엔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조지아주를 가는 등 이번 주 내내 부양안 홍보를 위한 방문 일정이 이어집니다.
미시시피주가 오늘부터는 자격 제한 없이 모든 성인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합니다. 여러 주들이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시시피주가 오늘부터 접종 대상자를 모든 성인으로 확대합니다. 지난주 16세 이상 주민 및 주내 노동자에게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힌 알래스카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테이트 리브스 미시시피 주지사는 15일 내일부터 모든 미시시피 주민들이 신규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다며 주사를 맞고 정상으로 돌아가자고 트윗했습니다. 또 50세 이상인 주민들은 접종 대상자 기준이 바뀌기 전에 서둘러 예약을 잡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미시시피는 50세 이상 주민과 교직원, 보건 의료 종사자, 16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에게 백신을 접종해왔습니다. 미시시피의 나이 제한 기준인 50세는 다른 대부분의 주보다 문턱이 낮았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14일 기준 미시시피 인구의 약 20%는 적어도 한 차례 백신을 접종했고 11%는 완전히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 11일 바이든 대통령은 늦어도 5월 1일까지는 접종 대상자를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도록 각 주에 지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여러 주가 대상자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4월 5일까지 접종 관련 자격 제한을 철회하겠다고 밝혔고 네드 러먼트 커네티컷 주지사도 4월 5일부터 16세 이상 모든 성인이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잠정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평생 동안 매년 백신을 맞아야 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15일 로이터 통신은 영국 코로나19 유전체학 컨소시엄 국장인 샤론 피콕 교수가 앞으로는 기존 코로나19 백신을 보강하는 이른바 부스터샷을 정기적으로 접종해야 하는 미래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콕 교수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백신 추가 접종을 항상 해야 한다는 점을 감사히 여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바이러스가 진화하는 것에 대처하려고 이미 백신을 수정하고 있다며 전염력이 강하고 우리의 면역 반응을 부분적으로 피할 수 있는 변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피콕 교수는 독감 백신처럼 정기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화이자의 엘버트 브룰라 최고 경영자도 피콕 교수와 비슷한 견해를 내놨습니다. 15일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브룰라가 악시오스온 HBO에서 사람들이 수년 동안은 매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안에 대한 인종 혐오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지난 14일 또 한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14일 뉴욕시경에 따르면 오후 1시 30분쯤 맨하튼 1번가 24가 근처를 걷던 한인 여성 25살 마리아 하 씨는 길 가던 한 여성으로부터 중국에서 왔냐며 중국으로 돌아가라는 인종차별적인 혐오 범죄 공격을 당했습니다. 하 씨가 근처에 있는 집에 가서 남편에게 공격당한 사실을 알리고 다시 현장에 돌아와 항의하자 이 여성은 택시를 타면서 자신을 공격하는 거냐며 영상을 찍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어 포기하고 길을 건너는 이 씨 부부에게 택시에 탄 채로 공산주의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경은 이 씨 부부를 공격한 여성에게는 혐오범죄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경은 지난달 15일 맨하튼 할렘 139가 근처에서 27세 아시안 남성을 상대로 인종차별 언사와 함께 안면을 구타해 부상을 입힌 남성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후 139가 동쪽으로 도주했는데 뉴욕시경은 인근 슈퍼마켓에서 촬영된 백인 또는 히스패닉계로 추정되는 용의자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펠팍타운 정부의 부패 근절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펠팍 한인 단체 대표들은 관련자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주민 청원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펠팍 한인회와 펠팍 한인 유권자협의회, 펠팍 상공회의소, 펠팍 학부형회, 펠팍 부패방지협회 등 5개 단체 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뉴저지 주정부, FBI, 주 상하원 등 관련 기관에 펠팍타운 정부의 부패와 세금 오남용 관련자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원에 참여한 주민은 총 627명,
청원서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주민들의 서명이 담겨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쪽 팔로우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hopefully 누군가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주민 대표들은 타운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과 타운 행정관을 즉각 해고하고 행정관과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며 불법 지불된 기금을 환수하고 비리를 방조한 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커뮤니티에 박재관, 신디 페레라 두 사람인데 반드시 주민 대표가 참관인으로라도 들어가기를 다시 거듭 요청합니다. 주민 대표들은 이번 주 중에 크리스 정 시장과 시의원들과의 만남이 계획돼 있다며 시장과 시의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이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 행정관을 임명하는 것도 파면하는 것도 1차적인 그 책임은 또 권리는 시장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시의원님들만 이렇게 뭉쳐서 정말 우리 이 하인의 편에서 이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신다면은 어떻게 보면 또 쉽게도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인단체들은 타운의 타민족들도 조만간 함께할 예정이라며 한인 동포사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취업 이민 영주권 문호가 지난해 10월 이래로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이민은 정체되거나 소폭 진전에 그치면서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5일 국무부가 발표한 2021년 4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순위별로 다르지만 가족 이민 대부분의 순위가 우선일자 정체 또는 소폭 진전에 그치면서 수개월째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4순위 시민권자 형제자매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각각 단 일주일씩만 진전됐고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지난달에 이어 2달째 동결돼 가장 답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오픈 상태인 가족이민 2A 순위, 영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는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지난달에 이어 다시 1개월 진전해 2021년 3월 1일로 사실상 오픈 상태를 보였습니다. 가족 1순위 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와 2B순위 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는 비자 발급 우선일자의 경우 2주에서 3주 진전했고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3주에서 5주 진전됐습니다. 반면 취업 이민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모든 순위가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취업 이민 1순위 글로벌 기업 간부 세계적인 특기자, 2순위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4순위 종교 이민과 5순위 투자 이민은 2020년 9월 중 문호부터 지금까지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는 상태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면서 사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뉴요커의 절반은 쿠오모 주지사가 물러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애나대 연구소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뉴욕주 유권자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는 쿠오모 주지사가 당장 사임해서는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사임해야 한다고 답한 유권자는 35%였습니다. 다만 쿠오모 주지사가 성희롱을 저질렀을 것으로 믿는다는 응답자는 35%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24%보다 많았고 41%는 확실하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성희롱 의혹 제기에 대한 쿠오모 주지사의 대응에 만족스럽다고 대답한 뉴욕주 유권자는 57%였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는 지지 정당과 거주 지역에 따라 크게 엇갈렸습니다. 뉴욕시의 경우는 대다수가 쿠오모 주지사가 사임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스티븐 그린버그 대변인은 공화당 지지자의 3분의 2 가까이는 쿠오모 주지사가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지만 민주당 지지자의 61%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전직 보좌관들을 비롯해 최소 6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 성희롱이나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폭로에 주의회는 물론 뉴욕주를 지역구로 둔 연방 의원들도 사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오모 주지사는 조사 결과를 기다려달라며 사임을 거부했습니다.
워싱턴 DC 내셔널몰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기념공원이 26년 만에 새롭게 단장에 들어갑니다. 공원 전체를 둘러싸는 추모의 벽을 설치하고 한국전 전사자 4만 3천여 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새긴다는 프로젝트입니다. 15일 주미 한국대사관과 국립공원관리청에 따르면 워싱턴 DC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이 26년 만에 새 단장에 들어갑니다. 기존 공원 자리에 있는 연못을 중심으로 공원과 추모의 벽을 새롭게 조성하는 프로젝트는 오늘부터 18개월간 공사에 들어갑니다. 한국전에서 전사한 36,574명의 미군 부대에 배속된 한국군 카투사 전사자 7천여 명 등 4만 3천여 명의 명단을 화강암으로 만든 추모의 벽에 새기는 게 핵심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재단이 추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 참전비 등에는 전사자 명단이 있지만 정작 한국전 기념비에는 이들을 기리는 이름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프로젝트입니다. 2016년 10월 의회가 추모의 벽 건립법을 통과시켰고 한국 국회에서도 그해 11월 건립지원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추모재단에서 모금을 시작했고 한국 정부도 일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청은 2,2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은 미 국민과 한국민의 기부로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기간에도 공원은 개방되지만 일부 지역은 출입이 금지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브라질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 40대 남성이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이번 달 초 아프기 시작해 지난 2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이후 혈액 샘플을 대상으로 벌인 유전자 분석 과정에서 변이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아직 브라질발 변이는 백신 무력화의 가능성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존슨앤존슨 백신은 브라질에서 진행된 임상 시험에서 입원 환자의 85%를 예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앞서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3명이 확인됐으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총 2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마크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는 학자들과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식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브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의 진행으로 열린 이번 회의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비판해온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 대학 교수 등 4명의 학자들이 참여했으며 이용수 할머니와 함께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의 역사 부정에 대해 위안부에 대한 국제적 판결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참석자들에게 미국의 모든 학교에서 위안부 문제를 교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법무부 환경 및 천연자원 업무를 담당할 차관보에 한국계인 토드 김이 내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내정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환경법 집행 및 관련 형사, 민사 사건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 내정자는 하버드대 생물학과와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무부 환경 및 천연자원 업무를 담당했으며 2006년 워싱턴 DC 법무차관에 임명돼 2017년까지 워싱턴 DC 관련 소송을 맡아왔습니다. 텍사스 등 11개 주정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 보조 수혜 이민자에 대한 영주권 제한 조치를 무효화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애리조나 주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11개 주 연합이 지난주 연방 대법원에 공적 보조 수혜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심리를 청원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으로 요구하는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현재 이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소송은 연방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에서는 오늘 18일 오후 1시에 뉴욕 국립도서관 세인트 아그네스 지관과 협력해 김치를 주제로 한 실시간 온라인 한국어 교육 행사를 개최합니다. 동화로 배우는 한국어라는 제목의 3월 월간 프로그램 중 하나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동화 구연 시간과 함께 김치를 주제로 다양한 김치 종류를 알아보고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김장 문화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노던밸리 데일리보이스에 따르면 지난 12일 뉴저지 올테판의 가정집 차고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30대 한인 형제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안에서 불에 탄 차콜이 발견된 점을 미뤄 일단 윤 씨 형제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위해 부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밀폐된 차량 안에서 차콜을 피운 흔적이 발견된 만큼 윤 씨 형제가 삶을 비관해 동반 자살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1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하루 종일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